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줄에 든 직장인 여성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대 때 짧게 다닌 첫 회사에서 이직해 옮겨온 이후로 근 15년 가까이 근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이 희망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곳에 뿌리 내리기로 한 만큼 제 능력으로 이곳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는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으로 제 청춘을 바쳐온 회사예요.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제게도 제 업무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삶에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 허투루 해본 적이 없어요. 입시로 치열했던 학창시절 거쳐 대학 시절에도 원하던 회사 들어가 만족스러운 삶을 꾸리고 싶어서 노력을 게을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커리어에 대한 욕심도 적지 않은 저였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에 대한 욕심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 만나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것도 이런 제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내를 가정 안에 가두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불같은 연애보다는 평생 길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신뢰와 애정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물론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나서 직접적인 성취보다는 가정생활에 더 집중하시는 기혼 여성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이 가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회생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을 뿐이었죠. 그러했으니 남편과는 연애를 시작한 초기부터 이런 제 개인적인 소망과 성향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결혼한다고 해서 직장을 정리할 생각은 없어. 여건만 주어진다면 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 회사에서 다 잃어보고 싶기도 하고. 당연하지. 요새 결혼한다고 해서 와이프 직장 관두게 하는 남자가 몇이나 된다고. 다들 맞벌이 하는 게 일반적이지. 당신도 지금 그 자리까지 가느라 고생 적지 않게 했을 텐데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그런 거 다 포기하라고 할 생각 나 눈꼽만치도 없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결이 비슷했고 여러모로 저희 회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못지않게 그 사람도 회사 안에서 승진이며 제대로 자리 잡고 싶어서 고군분투하는 중이었고요. 요새는 남자들도 적지 않게 여자들 조건과 배경을 따지는 편이어서 결혼하자마자 곧장 직장 관둔다는 여성보다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회사 다니겠다는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요새 물가도 그렇고 아이 키우는 거 고려하면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외벌이보다야 맞벌이를 반길 수밖에 없죠. 물론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커녕 적극적으로 지지할 뜻을 밝히는 남편에게 더더욱 마음이 갔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이 잘 맞지 않는 것이 갈등이 되어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 사이인데 하물며 제 인생에서 이렇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애초에 결혼을 할 생각조차 없는 저였어요. 무엇보다 결혼할 상대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결혼 전에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제 뜻을 전달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결혼하게 되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
한두 해 더 늦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제 승진 심사가 가까워져 오고 있어서 그 일에 먼저 전념을 한 다음에 좀 더 회사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한 후에 결혼도 하고 아이 계획도 세우고 싶었거든요. 먼저 결혼을 서두른 건 남편과 시가 쪽이었습니다. 요새는 신혼부부 혜택이 많아서 빨리 살림 합칠수록 지원금도 많고, 알잖아. 우리가 회사도 기원이 훨씬 승진에도 유리한 거.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가정 이루고 나면 당신 일하는데도 훨씬 능률이 오르지 않겠어? 연애 초반부터 끊임없이 결혼 이야기 꺼내며 저 떠보던 남편이 그때는 거의 결혼을 밀어붙이다시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그 사람 회사는 워낙 보수적인 편이라 기혼과 비혼 차별도 없지 않았고요. 원래도 저보다는 결혼에 적극적인 입장인 남편이었고 하는 눈치를 보니 그 사람 본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라며 닥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선뜻 그래 먼저 결혼하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가 내일 방해할 사람으로 보이냐며 당신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팍팍 밀어주고 외조 제대로 하겠다고 사탕 발린 말을 했지만 듣기 좋은 말은 듣기 좋은 말이고 사실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 결혼하게 되면 당분간은 남편과 신혼살림 꾸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품이 들 것이고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법적인 가족관계가 된 시가 식구들도 신경 써야 할 테고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양가 어른들께서 분명 은근히 손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당장 가족 계획을 실천할 만한 여력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결국 제가 말을 돌려서 하다 대놓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거잖아. 나 지금은 당분간은 회사 일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여력 없는 거 잘 알면서. 정말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자기 일 때문에 바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당장 며느리 됐다고 바로 손주 내놓으라고 성화하시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내 입장은 그게 아니지.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님 아버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고.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문제로는 부모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어. 우리 연선이 앞으로 승진하고 출세하려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어? 그렇게 결혼한 후라도 일단 제 승진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아이 문제는 그 후에 이야기하기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이를 갖자고 남편과 확실하게 합의를 한 후에야 결혼을 승낙한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예상했던 대로 승진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저 못지않게 승진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동료 선후배들과 경쟁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꼭 매주 당신 본가로 들어가야 해? 나 요새 승진 준비 때문에 주말에도 일감 쌓고 집에 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외조니 뭐니 해가며 제 일에 방해는커녕 한몫 단단히 도와주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도 직장생활 바빠서 본가 잘 들어가 보지도 않던 거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이왕 결혼한 거 시부모님과도 가족이 되었으니 당연히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어지간한 건 제 몸이 피곤하더라도 맞춰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결심까지 하고 있는데 주말을 아들네와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시부모님 욕심에
일일이 다 맞추긴 어렵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 이후로 결혼 전과는 달리 저를 통해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남편이 참 배려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가에 갈 때마다 지겹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 더더욱 시가에 정이 붙지를 않는 저였어요. 아가, 혹시 좋은 소식 아직 없니? 요새는 혼수로도 손자부터 먼저 데리고 오고 그런다던데. 요즘은 그런 거 흉도 아니야. 저 회사 일에 치여서 당분간 아이는 꿈도 못 꾼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저 얼굴 볼 때마다 저렇게 손자 타령을 하시니 그것도 그렇게 껄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남편하고도 결혼 전에 지겹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당부를 받아두었고 좀 더 천천히 결혼 준비했으면 하는 뜻을 여러 번 돌려 말했음에도 하루라도 먼저 결혼을 서두르던 시부모님까지 저렇게 제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 싹 닫고 손자 타령하는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남편에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결혼 전이랑 결혼 후랑 태도가 다를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냥 손자 욕심 많은 노인네들 하는 소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고 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떻게 그래? 내 얼굴 볼 때마다 지겹지도 않은지 같은 얘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당신 아드님 듣기 싫어할 만한 소리는 아들 눈치 보면서 안 하시면서 꼭 나한테만 그런 소리 하시는 것도 나는 싫다고.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결혼 늦췄으면 됐을 문제였잖아. 아, 또 그 소리 지겹지도 않아? 당신이 기분 상할 게 뭐가 있어? 결국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나 요즘 주말에 당신하고 시댁 갔다 오고 집에 와서도 일하는 거 알면서 잠도 줄여가며 일하는 거 뻔히 보면서 내가 가겠다고 해도 이번 주말은 한번 쉬어라 소리를 안 하더라? 그렇게 주말마다 당신 본가 데리고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당신이 먼저 우리 엄마 아빠 찾아뵙자는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이라도 있어? 그래놓고 어디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럴 거면 다음 주부터는 당신 본가 당신 혼자 가. 그렇게 저한테 빨리 결혼하자고 꼬실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막상 결혼하고 나니 자기 귀찮을 만한 소재는 저한테 죄다 떠넘겨버리고 무슨 다른 집에 얘기해요? 자기 부모한테서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자기가 먼저 막아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사정으로만 치부하고 남일이라는 듯이 구는 남편에게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손자 독촉을 받을 만큼 저희 나이가 아이 갖기에 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아이 문제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자기 집 식구 되자마자 저한테 애 맡겨둔 듯 구는 시가에 솔직히 정이 붙질 않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내가 제 명에 못 살겠다 싶어 회사 일 핑계로 시가에 얼마간 발걸음을 끊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핑계도 아니네요. 정말로 회사 일만으로 내 부모 얼굴도 한참을 못 볼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간 무리를 해도 보통한 게 아니었죠. 그러면 또 이번 주말에는 왜 안 왔냐며 득달같이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였으나 일단 제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 예뻐서 보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로 대접받고 싶어서 며느리가 그렇게 일이 많아 주말에 하루 겨우 쉴까 말까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솔직히 별로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승진이 마무리된 게 결혼하고 한 1년 반쯤 지나서였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생활이었지만 주중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사실
주중이나 주말에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틈틈이 애 타령하는 와중에 제 중심 잡아가려 노력하며 이룬 승진은 너무나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하나같이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시던 제 승진이 남편이나 시가에는 별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결혼 초부터 겪어온 일들을 사실 시가에는 이렇다 할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 보람찬 성취를 기쁘게 만끽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 승진 준비한다고 그렇게 혼이 나갈 정도로 바쁠 때는 사람 가만히 두질 않고 귀찮게 구는 시가였는데 승진할 무렵 되어가니까 그런 무의미한 연락도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워낙 그동안 경황이 없어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그렇게 제 얼굴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던 애타령도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웬일인가 처음 깨달았을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휴일이랄 거 없이 일하느라 바쁜 거 보니 당신들께서도 느낀 바가 있으신 것이 아닐까. 조금 의외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게는 잘된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제게 가장 큰 당면과제였던 승진에도 성공하고 예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 문제를 걸어내야 할 시기였어요. 저는 제 승진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낼 줄 알았는데 승진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남편이 한참 동안 아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는 했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손자 얘기 자주 할 때에는 간간히 아이 얘기도 하고 그러더니 요새는 일절 그런 소리 없더라? 아니, 당신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은근슬쩍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나 애 문제로 사람을 잡아대던 집안의 아들치고는 먼저 아이에게 꺼낸 제 말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신체 건강한데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뭐. 아유, 피곤하다. 나 먼저 들어가서 잔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보면서 조금은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자기 집안에서 아이 문제로 저 속 시끄럽게 만들었을 때 제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 말대로 저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충분히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크게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 차가 지나고 5년 차가 지나고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 중에 문득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이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났지만 몸에 딱히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임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간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은근히 지나가듯 아이 준비하려면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 말에 따로 병원을 찾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아 이제 결혼 7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는데도 저희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자 이제 불안한 마음은 제 쪽에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녀가 결혼 7년 차에 굳이 아이 생기길 피하지 않았음에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제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길 줄로만 알았는데 남들 쉽게만 되는 것 같은 임신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또 어려운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자꾸만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태연해 보이는 남편의 약이 오를 정도였어요. 결혼 초에 며느리한테 맡겨놓은 재산 찾는 사채업자라도 된 것처럼 애타령해대던 시가에서 아이 문제로 일절 아무 언급이 없는 것조차 곱게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한테 목숨 걸던 지난날의 태도와는 다르게 손자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 시부모 태도에 괜히 더 심사가 뒤틀리는 걸 보면 그만큼 제가 감정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 여태 생기지 않는다고 닥달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었지만 워낙 신혼 때 유별나게 굴었던 시가였던 만큼 그것조차도 좋게 생각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요즘 너무 날카로워졌나 보다. 그분들 딴에는 나름대로 며느리 배려한다고 그러시는 거겠지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한동안 속이 메스꺼리고 너무 입맛이 없어 체중이 많이 내려갔는데 회사 건강검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셨네요. 체중도 많이 내려가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매일같이 임신 테스트기를 달고 살다시피 하다 번번이 한 줄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것조차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임신 테스트기를 쳐다도 보지 않던 게 벌써 수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임신이라니. 원래 아이 잘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임신에 대한 생각 잊고 지내면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오더라 하는 말 들어보기는 했지만 막상 제가 임신했다는 말이 처음엔 쉽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함과 어리둥절함은 이내 형용할 수 없는 거대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정말요? 정말요, 선생님? 저 정말 임신 맞아요? 그 자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펑펑 터뜨릴 만큼 바라고 바라던 아이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슬슬 나는 아이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닐까. 차츰 욕심을 버려가면서도 마음 한편이 늘 시리던 저였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나 신혼 때부터 손주 타령을 하시던 시부모님도 그렇고 딸 자식이 결혼 7년 차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내색하지 않으시면서도 항상 노심초사하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남편은 또 어떻고요? 제게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꺼내지는 않지만 연애 때부터 자식이 생기면 땅에 발도 붙이지 않고 목마를 태워 다닐 거라며 싱글벙글 웃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집안의 가장 큰 경사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어요.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제 임신 소식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기뻐하시는 친정 부모님 보면서 다시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올 남편 역시 친정 부모님처럼 저리 기뻐해 주겠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무슨 날이야?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와 나름대로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축하 파티하려고 케이크에 촛불까지 붙여두고 앉아있는 저였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란 남편에게 더없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임신? 누가? 남편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임신했다는 제 말에 선뜻 기뻐하기보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처음 임신 소식을 접했을 때 그러했기에 곧 남편의 저 어리둥절함이 기쁨으로 바뀌겠지.
그렇게 남편의 반응을 기대하던 와중이었습니다. 당신이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우리 아기가 더 늦지 않게 엄마 아빠 마음고생 그만하라고 찾아와 준 거지. 누구예요? 기쁨에 조잘조잘 떠드는 제게 경직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어요. 누구 애냐고? 당신이 어떻게 임신을 해? 정말로 내 애 맞아? 당신 정말 미쳤어? 저도 모르게 경악해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아이 생각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임신했다는 아내에게 저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이라니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애가 생겨? 분명히 병원에서 나보고 무정자증이라고 했는데 누구야? 도대체 어느 놈하고 무슨 짓을 했길래 임신을 했냐고? 경악하는 제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깔이 뒤집힌 남편이 제 양쪽 어깨를 부여쥐고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진짜로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정자증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저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분명 병원에서 정밀 검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정자증이라니. 기가 막힌 건 오히려 제 쪽이었어요. 너 아무 이상 없다며? 멀쩡하다며? 그동안 내가 아예 안 생겨서 마음고생하는 거 뻔히 봐놓고 그럼 너 때문에 이렇게 임신이 어려웠던 건 그걸 나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어? 그래놓고 나서 지금 나한테 애 아빠가 누구냐니? 그따위 막말을 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남편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임신 소식에 그저 눈이 돌아보이는 게 없는 남편놈 우악스러운 손길을 뿌리치기에는 제 힘이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기에 애를 뺏어와? 누구야? 어떤 놈이야? 입 안 닥쳐? 당신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내 자식? 내 자식은 무슨 내 자식이야. 어디서 씨도 모를 애를 베고 와서는 이 더러운 게... 그만 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끔찍한 저 남편놈의 배륜이 아직 형태도 갖추지 않은 내 아이 귀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자는 너한테 있으면서 지금 감히 누굴 불륜이나 하는 더러운 여자로 만드는 거야, 이 미친놈아! 나가! 당장 나가! 내 애도 아닌 애를 임신한 주제에 감히 내 집안에 발을 붙이고 있어? 나가라고! 이거 나! 안 나! 당장이라도 저를 어떻게라도 할 기세인 남편놈에게 공포를 느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 더러운 개소리를 하고 있는 입을 찢어도 시원치 않았겠지만 아직 제 안정기에 들어서지도 못한 내 아이가 혹시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나가라고 난리치는 놈에게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내 집 밖으로 쫓겨난 저였습니다. 제 눈앞에서 마치 저를 세상 둘도 없는 더러운 여자 취급하며 경멸하는 눈빛을 쏘고 문을 쾅 닫는 놈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긴 세월 동안 사람 바보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제 새끼를 남의 씨 취급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하고 서러워서 오열하는 와중에도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소식을 전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이 세상에서 더없이 기쁜 날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도 모자라 뱃속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당할 거라고 제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 아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하늘 아래 부끄러울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를, 제 아이를 세상 더없이 부정한 것 취급하며 내친 남편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니놈 필요 없어. 무정자증이면서도 애에게 나올 때 이런 방구도 없었던 놈이 자기 마누라 자기 자식 내쳐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는 니놈을 내가 어떻게 믿고 애 아빠랍시고 같이 애를 키워? 나도 니까진 놈 필요 없어. 너 같은 놈 내 애 아빠로 절대 못 둬. 남편에게 임신 소식 전해야겠다며 설레는 얼굴로 집에 돌아간 딸 자식이 엉망진창이 된 몰골로 다시 찾아온 걸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 경악을 하셨습니다. 연선아,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친정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 엉엉 오열하는 저를 보고 무너져 내리는 부모님 모습 보면서 다시금 남편 놈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참으로 면목이 없었지만 앞으로 일을 생각하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어요. 어두운 얼굴로 그날 제가 놈에게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자 부모님 눈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놈의 새끼 이거 때려 죽이고야 말 거야. 감히 내 딸을, 내 손자를.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자 있는 놈이 지금껏 사기 쳐놓고 애 마음고생을 이렇게 시켜놓고는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남편 놈 절단을 내버릴 기세였어요. 나 그런 놈하고 절대 우리 애 같이 못 키워. 그래,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끼리 보란 듯이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끌어안고 한바탕 시원하게 울어 제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주 바빠졌어요. 친정 부모님도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는 제게 열일 다 제치고 두 팔 걷어붙이고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남편 놈에게는 끊임없이 연락을 했으나 뭘 잘했다고 연락을 전부 무시하더군요. 결국 변호사까지 대동해 놈의 직장까지 찾아가 저를 보고 사색이 된 놈 면상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어? 나도 네 면상 쳐다보는 거 비이상하고 역겨우니까 입 닫고 따라 나와. 씩씩거리고 따라 나온 놈 앞에 당당히 앉아 놈을 깔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인해. 뭐라고? 사인하라고. 변호사와의 치열한 사전 작업 끝에 작성된 놈의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였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뻔질나게 연락한 거였냐? 사인이나 하라고! 어차피 네 아니라며. 너 지금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에 사인 안 하면 나 니놈 가죽까지 싹 벗겨먹을 거야. 양육비며 뭐며 단 한 푼도 안 남기고 싹싹 긁어먹을 거라고. 이게 미쳤나? 내 도 아닌데 내가 미쳤다고 내 돈을 써? 한 푼도 못 줘. 10원짜리 한 장 나한테 가져갈 생각 하지 마. 눈앞에 변호사가 떡하니 앉아있는데도 눈깔 벌게져서 막말을 내뱉더군요. 그러니까 사인하라고. 감히 내 아이 앞에서 망발을 짓거리는 저놈의 귀싸대기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각서에 서명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분하다고 길길이 날뛰는 놈한테서 확실하게 서명까지 받아내고 싸늘하게 말했어요. 너 같은 새끼를 남편이랍시고 7년을 같이 살았다니 내가 내 귀한 시간이 너무 아까워 눈물이 난다. 이혼 서류 보내면 제깍 사인이나 해서 보내. 누가 할 소리? 나도 너 같은 거하고 더는 못 살아. 끝까지 제 잘못 모르고 개처럼 날뛰는 놈에게는 이제 일말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런 놈에게서 확실히 내 아이를 찾아왔으니 이제 저놈과 제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죠. 그러는 와중에 이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 임신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가에서 전화통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새삼스레 그 사람들이 제 아들 아닌 며느리 편들리도 만무했으니 내 애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인간들 굳이 만나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뜩이나 애 아비라는 놈이 정신이 나가서 퍼부은 막말을 만회하려면 퇴교에 만전을 기해야 했습니다. 아이의 탄생부터 지은 죄가 많은 만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더없이 살뜰한 손길로 저와 손주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아가야, 부디 건강만 해다오. 엄마가 세상 남부럽지 않게 사랑해 줄 테니 건강하기만 해. 날로 부풀어 오르는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아이와 만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배를 쓰다듬는 제 손길에 통통 발차기로 화답해 주는 것이 더없이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없이 친정부모님의 도움 아래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지만 우렁차게 터져나온 아이의 첫 울음소리에 그보다 더한 고통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눈물나게 기뻤어요. 엄마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만큼 더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준 내 아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아가, 반가워. 엄마야.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품 안에 직접 안은 아이를 보며 샘솟도 솟구치는 사랑에 그동안의 시름이 한 방에 사르르 녹아버릴 만큼 따뜻한 기운이 꽉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내 아이를 그따위로 취급한 것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아이는 날로 날로 건강하고 활발하게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출산한 지 3개월, 이제 아이의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이라는 인간이나 시가적 인간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 임신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여자가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대곤 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지로 더 늦기 전에 서류 정리를 하라는 둥 제 아들놈과 다름없이 며느리를 부정한 여자 취급하는 불순한 내용이 담겨왔으나 한번 흘끗 보고는 스팸 처리해버렸어요. 어차피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였으니까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가 제 발걸음을 더없이 당당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길? 네, 제가 아이를 안고 향한 곳은 그 잘난 시가였습니다. 당당하게 아이 안고 나타난 저를 보고 괘씸하다는 듯 쳐다보는 그 인간의 부모 낯짝을 보며 코웃음 친 저였습니다. 아무리 가짜는 인간들이라고 해도 명색이 혈육이기는 한데 한 번은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제 당당한 행동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던 내외가 이내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쥐 앞에서 그리 기세등등하게 굴던 인간들이 당장이라도 제 앞에 무릎이라도 털썩 꿇을 듯한 꼴이 된 걸 보고 그저 가서러울 뿐이었어요. 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 아들씨가 아니라며 낯짝을 뻣뻣하게 쳐든 것들 길을 한순간에 죽여놓을 만큼 아이의 얼굴은 남편 갓난쟁이 때와 판박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이목구비가 외가 쪽보다는 친탁을 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경멸스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아이만큼은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그게 참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라날수록 남편 얼굴이 스치는 아이 얼굴이었어요. 그놈이 알맹이는 쓰레기지만
그래도 겉껍데기는 보기 그렇게 흉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렴 얼굴이 닮아봤자 이제 그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만의 아이인데 그저 사랑스럽고 또 사랑스러운 내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것들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들 핏줄 아니라고 확신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며느리와 손자를 내친 인간들이었으니 뒤늦게 자기들 핏줄이 확실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는 기가 막혀하는 시부모였습니다. 그 인간이 친권, 양육권 포기했다는 소식은 들었죠? 아이고,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집안 자손인데, 우리 핏줄인데. 어디서 뻔뻔하게 그따위 소리를 해? 아니, 우리는 걔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손자라고 생각을 했겠어?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안 그랬을 거다. 시끄러워! 제 새끼 제 핏줄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쥐거리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면 그만이야? 아가,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도 천륜인데. 천륜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거 먼저 끄는 건 당신네들이야. 어떻게든 애한테 닿아보겠다고 징그럽게 뻗쳐오는 손을 매몰차게 내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그들과 아이 문제로 교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절망한 시부모였어요. 우리가 괜히 그랬던 게 아니야. 우리가 애 문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다.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나 모르게 이루어진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너 승진 문제로 한창 바빴을 때 우리 집에 여자가 하나 찾아왔었어. 벌써 배가 꽤 부른 것이 자기 뱃속의 애가 우리 정식의 애라면서 책임지라고 난리를 피우는데 우리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고. 그것은 애 아빠가 우리 정식의 애라고 하고 정식이는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쌩 난리치다가 결국은 애 태어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때 우리 정식이 불임 검사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이 이미 신혼 때부터 밖에서 더러운 짓 하고 다니면서 혼외자 문제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가 찼어요. 더럽게 노란한 놈이 누군데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감히 우리 애를 불륜의 산물 취급해요? 이 오물 같은 놈이 게다가 자기들 핏줄 잡아보겠다고 지금껏 그거 내내 입 쳐닫고 있다가 술술 부는 그놈 어미아비라는 인간들이란 그러니까 상간녀고 더럽게 노란하다 애 생기니까 그거 지 애 아니라고 불임 검사했다가 지 무정자증인 거 알게 됐다 이 소리네? 그래놓고 나한테 지 하자 있는 걸 감쪽같이 속여? 그러니까 그 미친 거 내는 우리 정식의 애도 아닌 거잖아. 결국 우리 핏줄은 여기 우리 손자 하나뿐인데. 어쩐지 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애 가지고 난리치던 것들이 어찌 입이 쏙 들어갔다 했더니 당신 아들네 하자 있는 거 알고 나서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당장이라도 때려 죽일 기세로 일갈하자 다시 고개를 떨구는 시부모였습니다. 180도 뒤바뀐 저것들 태도가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염치 없게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들을 그만 짓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손자인데. 손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분명히 말하겠지만 내 귀한 새끼들 당신네 같은 벼락 맞을 인간들 낯짝 보여가며 키울 생각 없어. 그래도 댁들 피 빌어 태어났다는 건 알렸으니 내 할도리는 다 했어.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아이 손 한 번 잡지 못하게 하는 제 매몰찬 태도에 급기야 그것들이 제 발밑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제 마음을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 하자도 모자라 불륜에 혼외자 소동까지 감쪽같이 속인 가증스러운 인간들이었어요. 더러운 것들.
자식 새끼가 밖에서 지저분하게 놀아난 거 그동안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사람을 속이고 바보로 만들어? 니들은 내 애 볼 자격 없어. 앞으로 2번 다시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모르면 몰랐지. 내 새끼 모욕한 놈이 불륜에 그 연병까지 떨었다는 걸 알아놓고 용서할 마음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리 작성되어 있던 이혼 소송 자료는 크게 손봐야 했지만 그 괘씸한 놈을 더욱 나락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통쾌함에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여보, 문 좀 열어줘. 여보! 지 부모한테 바로 얘기를 들었는지 그 더러운 놈이 감히 제 친정집까지 찾아왔어요. 가뜩이나 잔뜩 벼르고 있던 제 친정 부모님이 득달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이런 처죽일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가 저놈 오늘 때려 죽일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발 연선이 좀 설득해 주세요.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지 않습니까? 그 입 닥치지 못해? 애 아빠는 처음부터 없었어. 너 애 아빠 아니라면서? 연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랑 우리 아기 없이 어떻게 살겠어?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이야 했지. 네 잘못이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니? 어떻게 임신했다는 말 듣자마자 누구 애냐는 소리가 먼저 나오나 했더니 다 네 놈 하고 다니는 행실이 그따위여서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밖에 안 굴러갔나 보지? 대놓고 놈의 더러운 행실을 비웃자 수치심에 놈 낯짝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제에 자기 입장이 할 말 없는 처지란 건 아는지 제 앞에서 되도 않은 불쌍한 척을 하는 놈이었어요. 그렇게 애로 사기치는 여자까지 봤는데 내가 어떻게 선뜻 내 애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 좀 보여줘. 너한테 애가 어디 있어?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 주제. 너한테는 앞으로 평생 자식은 없어. 여자 혼자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너 같은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서 자라는 것보다야 아주 잘 자라겠지? 남자로서 더 없을 모욕에 끝내 아이 보여주지 않을 거라는 제 말에 놈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그렇게 다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내 자식이야. 내 새끼라고. 이 쳐죽여도 모자랄 놈이. 발악하며 달려드는 놈 깃방망이를 철썩 후려치는 아버지셨습니다. 놈이 분노해 온 힘으로 내려친 아버지한테 밀려서 휘청이다 풀썩 쓰러지는 꼴이 아주 고소했어요. 니까짓게 발광해봤자 뭐 어쩔 건데? 니놈 손으로 애 포기하겠다고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 다 써놓고 왜 이제와 뒷북이래? 그동안 더러운 놈이 막말은 어지간히 했니? 그것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니놈하고 이혼하라고 쌍수 들어줄 텐데 니까짓게 이제 와서 뭐 어쩔 거야? 각서 쓸 때 놈이 한 막말은 고스란히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놈 어미란 것이 보낸 그 싸가지 없는 문자도 마찬가지였고요. 무슨 수를 써도 제 생의 유일한 핏줄을 제 손에 안아볼 일은 없을 거란 걸 깨닫고 절망한 놈이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여보 제발. 네 역겨운 면상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게나 애가 아쉬우면 너랑 잘도 놀아나던 상간야애나 오손도손 같이 잘 키워보지 그래? 끝까지 놈을 실컷 비웃어주고 저놈 저거 더 때려야 한다고 성화이신 부모님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와중에 저희 들어오자마자 알맞게 쏟아져 내리는 폭우에 더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꼴로 터덜터덜 사라지는 놈에게는 미련 한 자락 두지 않고 눈길을 거뒀습니다. 이혼 소송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놈이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 덕에 소송으로 놈의 불륜과 혼외자 소동까지 증거로 제출하며
저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렸죠. 아이 가진 여자에게 또 제 자식에게 하자 있는 놈이 쏟아부은 모욕은 철저한 아이와의 분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고도 감히 주제를 모르고 자기 핏줄 못 보고 살 순 없다며 정말 구질구질하게도 주변에 맴도는 전남편 놈과 그 부모였지만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 기어코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아낸 저였어요. 그렇게 그 거머리 같은 것들을 소중한 내 아이 곁에서 완전히 떨쳐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쉬쉬했지만 제 쪽에서 그것들 체면을 지켜줘야 할 이유는 없죠. 아름아름 놈의 불륜 소식과 혼외자 일로 떠들썩했던 것, 그 일로 이혼당한 게 소문이 퍼졌어요. 무엇보다 더 구미를 당기는 건 그런 것보다는 놈의 무정자증, 사내구실 못한다는 점이었지만요. 제 주변에서야 이미 개새끼 된 지 오래된 놈이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오히려 그 소문이 놈에게 더 치명적이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들 참 그런 문제에 민감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뒤에서 그 문제로 수군대며 놈 우습게 여기고 수치 주는 게 같은 남자들이라는 점이 참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저한테 위자료 털려 앞으로 제 자식 볼 일 없어. 온 주변에 불륜이며 제 남성으로서의 능력치 떨어진다는 점이며 혼외자로 그 난리 피운 것까지 놈의 사회적 평판이라는 건 회복이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밥벌이 하겠다고 이제 승진도 물 건너간 보수적인 회사에서 수치 감내하고 사는 게 놈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쭉 받아야 할 대가라 생각하면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와 친정 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딸의 사회생활 적극 지지해주는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함께 아이 키워주고 계셔서 염치 없지만 제 욕심 누르지 않고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 새끼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